그러면 우리 법령 파트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테마는 7번째, 개설 등록 정리해 보죠.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자, 이 파트는 우리 14회부터 이제 분석을 쫙 해봤을 때 26회까지 딱 2번 빠졌어요. 17, 19회. 그 외에는 계속 나왔던 거죠. 따라서 27회도 역시 저는 꼭 출제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많게 보면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많게 보면은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그럼 똑같이 보면은 결국 개설한다, 연다는 거죠.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해라?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우리 이 테마들은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위 제한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핵심 한번 보죠. 자, 거기는 이제 6번째로 되어 있죠. 개설 등록. 그래서 첫 번째 기준. 개설 등록의 기준이 뭐냐? 이거. 특히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등록증. 처음에 나올 때는 교부.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재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비교하는 거. 다음에 이제 이중도 등록하면 안 되겠죠? 이중 등록하지 말아라. 관련된 이중등록 금지의 내용.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뒤에 이제 대마인 결격 사유라든지 또 업무 버전 설정하고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사실 뭐 모든 테마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핵심 칸에 등록 절차, 개설 등록 절차에 전반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흐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로 각각 또 이해해야 되지만은 연계해서 또 비교해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출제자 의도는 날개박스를 보겠습니다. 출제자 의도. 자,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법인이 참 잘 나옵니다. 왜요? 조문의 내용이 많거든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조문의 내용이 많으면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 본점이죠, 본점. 이 주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 지점은 이제 분사무소를,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고 그래요. 설치. 그래서 그 개설 등록의 기준하고 이 설치, 요 기준을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집안 구별이죠. 집안 구별. 일단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집안을 구별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다시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또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3단 비교표 63페이지입니다. 자, 법의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개설 등록의 형광펜 밑줄 짝. 자, 여기 포인트는 령, 빨간 펜 준비하시고, 령에 보니까 13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 등이 나와 있어요. 자, 등록 기준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령의 15조 분사무소 설치죠. 자, 분사무소에다 빨간 펜 밑줄 짝. 자, 다음에 이제 파란 펜. 법 64페이지. 법의 12조. 이중 등록 금지가 나와있죠. 자, 이중 등록의 파란 펜. 다음에 65페이지. 령 16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있네요. 자, 사무소 공동사용. 파란 펜 밑줄 짝.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테마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3페이지입니다. 법 구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항에 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에는 뭐예요? 주된 중개사무소죠. 그러니까 줄여서 주사무소라고 그래요. 주된 중개사를 말하는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에게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고 뭐예요? 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보니까 시장에 놓고 괄호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렇죠. 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주도, 뭐 서귀포시 이렇게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군수 또는 구청장 해놓고 이하 등록관청이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은 같은 구청장이 아니죠. 네. 서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강남구가 있죠. 그럼 강남구청장하고요. 강남구청장하고 수원에 보면은 구가 있죠. 8달구. 그러면 강남구청장하고 8달구청장하고 이게 같은 레벨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가 높잖아요, 강남구청. 강남구청장이 뭐예요? 수원시장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근데 감히 8달구청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청장은 뭐예요? 그렇게 시장하고 레벨이 같은. 그러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요게 뭐예요? 같은 레벨인 거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구청장은 그런 구청장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중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렇게 있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자, 보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조문입니다. 선생님 뭐 간단한데요. 왜냐면요, 왜 어렵냐면요,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A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이코는 뭡니까? A만 할 수 있다죠.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산수 잘하시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합니까? 값이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이코르 플러스 6이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보세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할 수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괄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공인중개사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소속 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 월급 받고 여기서 사장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중 소속 되는 버리죠. 우리 이중 소속하면 안 되거든요. 금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 기준은 대통령.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준이 뭔지 구체적으로 0에다가 못을 박아놨겠죠? 자, 몇 13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 등 돼 있었죠. 빨간 펜 했죠? 자, 봅시다. 1항에 자, 보니까 중개법제 구조 3항, 법 왼쪽 거 구조 3항에 있죠? 그거에 따른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대통령이 뭐 시행령 같은 말로. 그러니까 시행령 이런 몫을 박아놓은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각호 1호, 2호 나와 있나요? 그쵸. 1호, 2호와 같다. 다만 예외가 있네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다음 각호의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설 등록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탑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바로 지역농업협동조합하고 신탁업자죠. 옛날에는 신탁회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탁업자. 거기 다른 법이 농업협동조합법하고 지금은 신탁업법이 폐지가 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업법 지우시고요. 뭐라고 쓰시냐면 되게 길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로 고쳐줍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 약칭해서 자본시장법이라고 그러죠. 자본시장법.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신탁업자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 농업협동조합법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죠. 여기 자본시장법에 신탁업자. 신탁업자 해도 되고요. 거기 보면 또 저번에 옛날에 그 신탁회사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여하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오, 이거 그냥 원래부터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범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쪽은 뭐예요? 농지만 할 수 있고 저쪽은 그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좀 제한이 있어요. 그죠? 61페이지 보면 그 특수법인 표 나와 있죠? 그거 서머리 할 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거기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개설 등록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을 다 받는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탑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라는 거. 자, 1호에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는 이런 거 기준을 충족해야지 개설 등록해 준다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파란펜으로 밑줄자. 밑에 2호는 법인이죠. 법인이 중개사 개설하는 경우는 요거 충족해야 돼요. 자, 법인에다 파란펜 밑줄자. 자, 항목이 뭐가 더 많죠? 법인이 많죠. 가나다라마 항목이 4개 이상 돼서 출제를 한다. 물론 위에 출제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거기에 출제자는 손이 가게 돼 있다. 늘 출제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 적의 관점을 봐야 된다. 적의 관점에서 자, 먼저 공인중개사 보죠. 과목에 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나목에 보니까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근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본 건축물 대장이지 가짜 가설. 어제 철거 할 거. 너 거기서 쭉 하려고 중개사무소 쭉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철거해가지고 방랑생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은 뭐예요? 포함제, 일상평 그게 어려워요. 가설 건축물 대장도 포함한다. X.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기재된 건물. 가로에 뭐라고 했어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대되기 전에 건물. 요거는 뭐예요? 또 포함. 환장하겠네. 그렇죠? 어떤 거는 제, 어떤 거는 포함.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따라서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 게 원칙인데 가로에 보니까 요거 기대되기 전이라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 결국 미등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올리지 않겠어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죠. 또 이 전에 것도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미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는 것은 그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입니까? 불법한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그렇죠. 적법한 건축물이 되니까 불법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 정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약간만 틀면 어떻게 돼요? 쑥 넘어가게 되죠. 쑥 그러면 안 돼요. 바늘로 찌르면서 공부를 바늘로. 응? 옆에다 딱 바늘 놓고 찌르면서 이렇게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잠이 오면 내 허벅지도 찌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한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그죠? 중개사무소 확보가 돼야 된다. 또 괄호에 뭐라고 해요? 소유, 전세, 임대점,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죠. 등의 방법에 의해서 뭐를 확보하면 돼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뭐라고? 사용권. 뭔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죠.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꼭 임대일 필요가 없어요. 사용차주가 돼도 돼. 여하튼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 중개사무소가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나만 돼 있지만 사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스타트가 뭐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등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안 돼 있지만 1호 그 자체가 그걸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없지만 다라고 씁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것도 사실 기준이에요. 왜냐하면은 법 10조 1항 우리 71페이지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자, 71페이지 법 10조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지 뭐. 그렇죠? 그렇게 녹여서 좀 우리가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법조문 고지고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런 어떤 해석상의 어떤 간극 있잖아요. 행간을 좀 약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개설 등록하기 전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확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2호의 법인입니다. 법. 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자 감옥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런데 괄호에 뭐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 법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예요? 포함제 제외. 여러분 제외가 지금 2번 나왔어요. 포함이 1번 나오고 제외. 거기 의자가 빠졌어요. 제외되면 의로서, 로서가 아니라 의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여기 이제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상법상 회사를 요구했는데 지금 뭐야? 또는 요게 들어간 거예요. 협동조합, 그렇죠? 요게 개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미미하게 개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부탁드려요. 자, 책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 사면 안 돼요. 정의 안 되면 이렇게 끊고 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로서 자본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이거 숫자 헷갈리거든요. 어디서는 보면은 1,000만 원도 나오고 1억 원도 나오고 2억 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업무보증 설정이거든요. 저기 뒤에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손해배상 책임보장, 즉 업무보증 설정하고 관련돼서 79페이지 보면 리영의 24조 1항에 뭐 2억, 1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뭐 사망에 보면 1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남옥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일 것. 법 제14조가 뭐냐? 바로 105페이지입니다. 자, 법 제14조 10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다 모든 테마들이 연계가 돼 있어요. 105페이지 보니까 법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등이 나와 있죠? 겸업 제한 등. 오케이? 자, 그거 요것만 할 수 있어요. 법인들은. 개인은 제한이 없는데 법인은 요것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 그래서 허용된 겸업만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그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우리 제외 저기 가설건축물 대장 대회 나왔죠. 대표자를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늘 일상평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출제자의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쉽죠. 그래서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근데 괄호가 진짜 어렵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환장하겠네. 이건 또 뭔 말이야? 일단 그래 좋아. 쟤야 포함이 아니고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이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따지는데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회사의 구성원들이. 근데 그 중에서 뭐만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요. 응? 자, 근데 가로에 뭐라 한 명에서 합자에서 또 뭐라고 사원 중에서 무한책임 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유한책임 사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상법의 내용인데요. 6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60페이지. 근데 상법 170조에 보면은 60페이지 날개 박스 있죠? 상법상 해석이 있어요. 한 명에서 합자에서 유한책임에서 주식해서 유한해서 5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무한책임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뭐 우리가 상법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우리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얼마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는데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고 나머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그 중에 뭐예요? 그 일부가 뭐예요? 임원 또는 사원인데 그것도 뭐예요? 무한책임 사원이라고요? 3분의 1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원이 아니에요.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은 뭐예요? 회사원. 그러니까 셀러리맨. 우리 보통 월급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월급쟁이 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원은 주인이야, 주인. 무한책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뭐 회사가 이렇게 부도 나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월급 털어가지고 집 팔고 차 팔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메워 주십니까? 그렇게 무한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원이 아니지.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구나.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직원. 그러니까 그런 분은 직원. 그러니까 이건 직원 아니고 임원 또는 사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그런 직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니까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만 딱 넣으면 되는 거죠. 3분의 1부터 이상이니까 3분의 1도 포함하는 거죠. 여하튼 그것만 딱 넣으면은 그죠? 법인인 중개사무 개설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요게 참 말이 어려운데요. 예컨대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대표자예요. 을이 임원입니다. 이사님이야. 그 다음에 병이 사원이에요. 사원. 그 다음에 정이 뭐냐면은 직원이에요. 직원. 그 다음에 무도 직원입니다. 직원. 자, 이런 경우에 말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 공인중개사 일것 요구했잖아요. 자, 대표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대표자가 없으면 안 되죠. 임원은 있어요. 사원은 없어요. 사원은 없어. 직원도 없어요. 이 직원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말이죠. 요런 이 법인이 개설 등록을 충족하나요? 충족하지 못하나요? 산수입니다. 산수. 즉 제가 왜 이걸 썼냐면은 이 조문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어렵다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일단 대표자는 빼야 되군.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의. 아,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아, 알겠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몇 분의 몇입니까? 공인중개사가 2명이니까 2명에 지금 1명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3분의 1 이상이죠? 그러면 요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등록 기준 충족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이군!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과장, 정과장, 무대리예요. 그럼 완전 개념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쌤, 이거 재현은 알겠어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4분의 1이네요, 쌤. 그럼 4분의 1이면 3분의 1 안 되잖아. 충족하지 못했네요. 라고 하면 뭐예요? 그죠? 제가 정 떨어집니다. 무게냐, 무게. 그래서 요걸 나온다. 그럼 사로 문제로 나와도 푸실 수 있겠나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게. 자,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라목 보겠습니다. 라목의 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그죠? 자, 이번에는 대표자 포함이 아니에요. 포함이에요. 전원. 3분의 1도 아니고 전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다목의 3분의 1. 라목의 전원.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그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는 앞에 우리 봤던 교육 중에 실무교육으로 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목은 뭐 위에 거 똑같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 확보, 그죠? 할 거. 근데 사용권을 확보라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이 결격 사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 자본금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겸업제한 남욱이 들어가 있다는 것. 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하고 라. 다는 공인중개사일 거. 위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뭐 비슷한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위에 감옥, 그 다음에 사무소학부는 위에 남욱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게 더 추가가 되고 약간의 어떤 미미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구별을 했습니다. 특히 뭐예요? 그렇죠. 다목하고 그렇죠. 라목을 잘 구별해야 되겠다는 것. 특히 뭐예요? 다목이 그렇죠. 다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요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야. 너 틀리죠. 상법 이상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안 되죠. 제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어떤 미미한 것들을 잘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에 관련된 이제 신청할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한 손에는 뭘 가지고? 바카스. 미로 봐봐요. 바카스. 비타? 바카스. 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뇌물이라고 너무 그렇게 가치를 내지 마시고 좀 어떻습니까? 좀 바카스. 아니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딱 바카스 한 병 드릴 수 있잖아요. 한 박스 말고 한 병. 박스 한 병. 쪼잔한가? 그 다음에 저 들고 서류. 그래서 칙을 한번 볼까요? 4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신청입니다.
1항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신청서가 있어야 되군.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부수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그죠? 법인의 경우는 뭐예요? 주된 중개사무소죠.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죠? 주소지 아닙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거 위에 거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그럼 틀리겠죠? 또는 주소지관할 이렇게 틀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괄호에 보니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해져요. 포함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을 말한다. 모든 사원이면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 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할 수가 아니에요.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인인 경우 개인은 필요 없겠죠. 와 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 제외죠. 확인하여야 할 수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볼 게 뭐예요? 실무교육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반명함판 사진. 그렇죠? 반명함판 사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죠? 를 쭉 보니까 건물의 중개사무소에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거 말하겠죠. 다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사유 적은서도 함께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들어가 있나요? 없죠. 그쵸? 왜? 자기들이 확인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전자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게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중개사무소 나오거든요. 사무소에 그 게시물이 있어요. 96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게시라고 돼 있죠. 시행규칙 보세요. 10조에. 사무소 무슨 원본, 뭐 수수료, 뭐 보수, 실비, 요임한데 뭐 공인의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공인의 자격증이라든지 보증설정, 증명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나왔거든. 또 거기는 또 뭐가 없어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있나?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맞추는 거예요. 자, 반명함판이에요. 온명함판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 볼 때. 그 다음 63페이지 다시 6호를 보겠습니다. 6호. 다음 강목의 서류,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한다.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안 틀리겠죠? 자, 과목에 보니까 제10조이라 이게 결격사이거든요. 뒤에. 그죠?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우리는 모르니까 외국인은. 그렇죠? 우리 정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중인이 공중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 공간 증명법, 저도 몰라요 뭔지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어디 공간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입니까? 대한민국에 해당 국가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공간의 영사관입니다. 대사관 아니에요. 남욱에 그 다음에 상법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또 외국 법인의 경우에 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개설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그분은 물론 시험에 제한이 없어요. 개설등록 제한도 없고 근데 뭐예요? 한글을 잘 모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글 열심히 해가지고 보면 한국인보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많잖아. 응? 어떤 분은 막 사투리까지 쓰시고 무서워. 좀 어눌해야죠. 응? 그래야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데 너무 잘해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이 만약 할 때는 이거 하나 더 좀 정보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죠. 64페이지 2치 지금 앞에 4조를 보고 있죠. 2항. 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 개설 등록 신청의 등록관청은 다음과 같고의 개업공인 종별, 종이, 법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지죠.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등록 신청 서면 종이쪽지로 통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지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통지 관련 내용. 그 다음에 3항에 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쵸? 부칙상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을 것이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겠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걔는 다시 우리 공인중개사인 우리 같은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있고 기득권 특례위에서 소개영업법에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하셨죠. 복도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종별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게 요게 이렇게는 안 돼요. 서로 크로스가 되지만은 요것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이 이쪽으로 절대 못 가요. 왜요? 옛날 기득권 특례잖아요. 옛날 소개영업법에. 그럼 뭐예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야 돼. 그거는 뭐예요?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 공상과학 소설 영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별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또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요게 요쪽으로 가거나 요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데요. 잘 따져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종별, 종이라는 그걸 말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그죠? 종별 달리해서 업무하고 싶다. 행위죠. 새로운 행위. 그때 뭐 제안하는 거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래요. 응? 재교부 신청이 아니라 다시 똑같이 개설 등록 전체 바꾸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죠? 굳이 번거롭게. 이거 뭐 그런 경우도 제출해야 한다면 틀리겠죠. 종전의 등록 중에 이를 반납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부칙사 개업공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죠? 좀 쪽팔리니까 이거 공부한 거죠. 아주 열심히 해서 땄어요. 그러면 예전에 등록 좀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하라는 거예요. 반납하라. 이거 폐기해라 이거 아니라 뭐 반납하라. 아니면 기념으로 보관하라가 아니라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차 저차에서 통과되면 뭐 해야 돼요? 줘야죠. 주는 걸 이제 교부라고 그러죠? 자, 63페이지 법 11조 등록증의 교부 등입니다. 1항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아니에요? 참 어렵네요. 위에 법제 구조 3항에서는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
밑에 11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부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요. 에 따라 중개사무소는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2항에 자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 등록 중에 재교부, 교부 등이 바로 재교부, 다시 교부해주는 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은 뭐예요? 준해서 써먹는다는 거죠. 법조문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똑같은 말 다시 쓰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슷하다. 거의 같다 이거죠. 우리 웃음과 거의 같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준우승. 그죠? 준우승. 결승전하고 거의 같은 거. 준결승. 준결승전. 자, 그러면 그대로 준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 준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자 보기를 낼 수 있어요. 시험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5조 3항이 46페이지 있거든요. 46페이지 5조 3항 보세요. 3항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회증 교부잖아요. 이제 봅시다. 제2항의 규정에 공인중개사회증을 교부받은 자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는 말이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갖다가 그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칙을 보죠. 칙 64페이지입니다. 칙 5조입니다. 등록 중의 교부 및 재교부. 자, 요 재교부 봅시다. 1항에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그죠? 업무보증 설정 말하죠.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뭐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그죠? 즉 교부 직전 확인 사항은 보증 설정 여부뿐이죠. 다른 건 확인 안 해요. 이미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체 없이 7일 아니에요. 어딘 7일이 있었는데 위에 통지. 그죠? 4조 칙 4조 2항에는 7일이면 서면 통지. 근데 이 교부는 뭐예요? 지체 없이 바로 줘야죠. 조물조지. 바꿔서 바꿔준다. 그럼 안 된다고요? 바로 준다. 지체 없이. 그래서 그 교부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제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어요. 여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토지과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뭐 지적과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딱 서랍에서 여셔가지고 막 적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사망의 뭐 신청은 또 서식이 이렇게 있고요.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사항에 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음 페이지 한 것으로 보는 자, 즉 뭐겠어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괄호에 부칙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 지금 중개업자 표현 안 쓴다고 수정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다 지우시고요. 괄호를 뭐라고 쓰시냐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해가지고 그렇죠. 이 양반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뭐를 오고 싶어요? 요거 오고 싶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자, 보니까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뭐예요? 개설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다시 재교부.
수정해서 다시 달라 이거죠. 등록증을 재교부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뭐예요? 뭘 하든 다 뭐예요? 다 새로라 새로. 그러니까 새로 신규 개설 등록 신고 다 뭐예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불치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것도 뭐예요? 같은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그것도 뭘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고 싶은 경우. 자, 그때만 뭐예요? 재교부 신청.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신규 개설 등록 신청.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자, 주의하실 것은 이 양반이 주어고요. 이 양반이 방향이 뭐예요? 이쪽으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개설 등록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쪽으로 가는데 동일 그쵸? 관내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가 구로구예요. 구로구. 그러면 구로구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재교부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구로구 있다가 이쪽 강남구가 잘 된대. 그래서 강남구로 가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규 개설 등록 신청. 그런 거죠. 이거 뭐 다른 동네 가면 다 초짜예요, 초짜.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 그쵸. 자, 그럼,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홈그라운드 2점? 그거네. 홈그라운드 2점. 홈그라운드 2점. 그것도 이렇게.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검정펜 밑줄을 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다가 검정펜 밑줄 짝. 쌤, 검정펜 밑줄 돼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 말이 특히 중요하니까. 다른 밑줄보다도. 그 다음에 5항 보겠습니다. 제2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말이죠. 개설 등록, 그죠? 개설 등록을 기준에 맞춰서 딱 신청해서 딱 등록증이 딱, 그죠? 등록,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제에 딱 등록이 돼서 글씨가 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교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나머지 이제 이후에 또 절차가 쭉 진행되겠죠? 우리가 잠깐 시원한 녹차 한잔 마시고 해보도록 하죠.